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주제는 시즌 1 에피소드 4, 정신 업로딩과 테세우스의 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던질 질문은요. 어쩌면 인류가 마주할 가장 기이하고도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만약 당신의 뇌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컴퓨터 칩으로 교체한다면 모든 교체가 끝난 뒤에 그 존재는 과연 여전히 당신일까요? 이게 정말 SF 영화 단골 소재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이 아니라 철학자 데이비드 차모스가 그의 논문, 특이점, 철학적 분석에서 아주 진지하게 파고든 정체성과 생존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당신의 정신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기는 이 업로딩이 과연 영생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뭐랄까 아주 정교한 형태의 자살인지 그 심연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애초에 뇌를 흉내낸 컴퓨터가 의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부터요. 그렇죠. 만약 의식이 없다면 이건 그냥 당신의 기억을 가진 뭐랄까죠 좀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모든 논의가 그냥 의미 없어지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차머스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이 바로 기능주의입니다. 영어로는 functionalism이죠. 기능주의요? 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라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분의 노트북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미래의 양자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돌리는 하드웨어, 즉 그 물질이 아니라 덧셈 뺄셈을 수행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 바로 기능이라는 거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거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뇌라는 이 축축한 생물학적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다른 하드웨어, 예를 들면 실리콘 칩에서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정확해요. 차머스는 의식의 본질이 뇌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그런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뉴런들의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되는 그 방식, 즉 기능적 조직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뇌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100%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비생물학적 시스템이 왜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고 실험 하나가 가능해져요. 네. 바로 점진적 업로딩이죠. 당신의 뇌 뉴런을 한 번에 하나씩 기능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실리콘 칩으로 교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나 말, 기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외부에서 보기엔 완벽히 똑같고요. 네,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그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차머스는 이 과정에서 의식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아, 그 세 가지 가능성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어느 순간 의식이 펑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387번째 뉴런이 칩으로 교체되는 순간 불이 꺼지듯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잠시만요.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죠. 의식이 펑 하고 꺼졌는데 정작 본인은 그 엄청난 사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갔는데 화면 속 게임 캐릭터는 계속 나는 괜찮아, 모든 게 정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방금 내 의식이 사라졌네? 라고 생각할 그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스스로의 의식 소멸을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이라는 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머스도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서서히요. 네, 칩으로 교체되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의식의 선명도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첫 번째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점이 남아요. 어떤 점이요? 제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서 거의 좀비 상태가 되어가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나 완전히 멀쩡해. 지금 아주 또렷하게 의식이 있어 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상태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맞아요. 그것도 비슷한 종류의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세 번째 가능성뿐이죠. 의식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의식이 완전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뇌를 구성하는 재료가 탄소 기반의 뉴런이던 실리콘 기반의 칩이던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적 구조만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의식 또한 그대로 보존된다는 게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능만 같다면 의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군요. 네. 그런데 생각할수록 오싹한데요. 100% 칩으로 바뀐 그 존재가 저처럼 느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저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 모든 걸 완벽하게 흉내내는 의식 있는 타인일 뿐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정체성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식이 있다는 것과 그 의식이 나의 것이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특히 원래의 뇌를 파괴하고 디지털로 옮겨가는 파괴적 업로딩의 경우 이건 생존일까요? 아니면 자살일까요? 와, 이 문제에 대해 차머스는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끄는 두 가지 강력한 논증을 제시해요. 흥미로운 건 두 주장 모두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누구도 쉽게 한쪽 손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비관적인 시각부터 한번 들어보죠. 듣기만 해도 이름이 재미있는데 바이오 데이브와 디지 데이브 문제라고요. 네, 데이브라는 사람을 스캔해서 업로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의 생물학적 뇌와 몸, 즉 바이오 데이브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원래의 인간인 바이오 데이브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디지 데이브가 동시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제 복제품이 하나 생긴 거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제 아내, 제 은행 계좌는 다 제 거잖아요. 당연히 바이오 데이브가 진짜 데이브겠죠? 디지 데이브는 그냥 모든 걸 완벽하게 복사한 복사본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이오 데이브가 데이브의 아내, 친구,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해 보이죠. 네. 디지 데이브는 자신도 진짜 데이브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는 그를 복제품으로 취급할 겁니다. 자, 여기서 비관론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뭔가요? 원본이 살아있을 때 명백한 복사본이었던 디지 데이브가 어느 날 우리가 바이오 데이브를 파괴한다고 해서 갑자기 진짜 데이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건 마치 제가 아끼는 화가의 원본 그림을 복사한 뒤에 원본을 불태워버리고는 자, 이제 이 복사본이 원본입니다 라고 우기는 것과 같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복사본의 지위는 원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복사본일 뿐이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논리인데요. 네, 아주 직관적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업로딩은 그냥 나와 똑같은 의식을 가진 복제품을 세상에 남기고 나는 죽는 행위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업로딩이 결국 죽음이며 정교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아주 설득력이 강하죠.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이 강력한 논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반대편 시각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역설 테세우스 배가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영웅 테세우스가 타던 배를 기념하기 위해 아테네 시민들이 오랜 세월 보존했는데 낡은 늘반지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네네. 그러다 마침내 배의 모든 널빤지가 새 것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이 배를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저는 어릴 때 당연히 같은 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에 바꾼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뀐 거니까요. 바로 그 점진적 변화라는 개념을 이번엔 케이트라는 인물의 뇌에 적용해 봅시다. 아, 케이트의 뇌 뉴런을 1%씩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기능이 동일한 칩으로 교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1%를 바꿨을 때 그녀는 여전히 케이트일까요? 당연히 케이트죠. 머리카락 자르거나 피부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는요? 그것도 당연히 케이트고요. 네. 반 하나의 뉴런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 논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99%가 바뀌었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케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를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그녀가 케이트가 아니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논리대로라면. 바로 이 미끄러운 경사길, 영어로는 슬리퍼리 슬롭 논증이 바로 낙관론의 기반입니다.
매 단계에서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논리적으로 100% 교체가 끝난 디지케이트 역시 원래의 케이트와 동일 인물이라고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잠시만요. 그런데 그 점진적이라는 게 함정 아닐까요? 함성이란요? 뭐랄까, 물 온도를 1도씩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처럼요. 매 단계에서는 변화를 못 느끼지만 50%쯤 교체됐을 때 이미 원래의 나는 죽고 미묘하게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심지어 본인조차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약점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히 몇 %에서 어느 뉴런을 바꿀 때 원래의 당신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38%, 51.2%, 그 선을 긋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면 연속성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죠.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의 저와는 외모도 생각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 몸을 이루던 세포도 아마 거의 다 바뀌었을 테고요. 하지만 누구도 제가 그 사진 속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죠. 맞아요. 그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뇌를 칩으로 바꾸는 것도 그냥 좀 극단적인 형태의 노화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식과 기억의 심리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한 업로딩은 죽음이 아니라 생전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정보의 패턴과 흐름이 나를 정의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은 나라는 존재를 어디에 고정시키냐의 싸움이군요. 네, 맞아요. 바이오데이브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이 이 육체, 이 뇌라는 물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는 정체성이란 물질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 즉 기억과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강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보는 거고요. 둘 다 너무 강력해서 어느 한쪽을 버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맞아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이 논문을 쓴 차머스 본인도 이 문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는 나는 업로딩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예라고 답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아니요 라고 답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죠. 철학자 본인도 헷갈릴 정도라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한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낙관론에 조금 더 무게를 둬요. 특히 점진적 업로딩의 경우 생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죠. 결국 이 논쟁은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해요.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몸을 이루는 생물학적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억, 성격, 관계 등 정보적 패턴과 그 연속성에 있습니까? 이 업로딩이라는 미래 기술이 결국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아주 현실적인 형태로 정면에 들이미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빗 차머스의 분석을 통해 정신 업로딩이라는 개념의 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바이오데이브 대 디지데이브의 복제 딜레마는 업로딩이 결국 나와 똑같은 타인을 남기는 죽음일 수 있음을 경고했고요. 그렇죠. 반면 테세우스의 배와 점진적 교체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생존의 한 형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팽팽한 논쟁이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업로딩이 현재의 나를 그대로 보존하는, 즉 생존의 문제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했어요. 네. 하지만 만약 업로딩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향상이요? 네, 만약 업로드된 당신의 의식이 1000배 더 똑똑해지고 새로운 감각을 느끼며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인지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변화의 과정이 아무리 점진적이었다고 해도 어느 시점부터 그 향상된 던제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걸까요? 생존은 어디에서 끝나고 변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